매일 아침 나는 행복하다 를 외치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80세 김영숙 할머니. 한국의 정겨운 소도시, 늘 푸른 마을의 활력소죠. 늘 푸른 복지관, 미소정의 아침은 그녀의 우렁찬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영숙 할머니는 복지관 문을 들어설 때부터 환한 미소를 머금습니다. 마치 햇살을 가득 머금은 꽃봉오리 같죠. 그녀의 주변은 늘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팔순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활기찬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긍정의 힘을 전합니다. 모두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막 피어난 꽃처럼 싱그러운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복지관 안은 이른 시간부터 온기로 가득합니다. 탁구 소리, 담소를 나누는 소리, 노래 교실에서 흘러나오는 구성진 가락.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영숙 할머니는 단연 돋보입니다. 그녀는 마치 모두의 정신적 지주처럼 보이죠. 오늘 하루도 영숙 할머니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복지관 어르신들의 작은 고민 하나도 허투루 듣는 법이 없습니다. 김복래 할머니,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혹시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영숙 할머니는 섬세한 마음 씀씀이로 옆자리 할머니의 안부를 묻습니다. 무릎이 시리다는 말에 어깨를 주물러 주죠. 복지관 한켠에 앉아 한숨을 쉬는 박상진 할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영숙 할머니는 조용히 다가가 손에 쥐고 있던 곶감 몇 개를 건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우리 인생 뭐 있나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는 진심 어린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영숙 할머니를 늘 푸른 마을의 미소천사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따뜻한 정이 모두에게 스며들기 때문이죠. 할머니의 손을 잡으면 얼었던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듯합니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따뜻한 빛을 머금고 있죠. 이때 늘 푸른 복지관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합니다. 갓 부임한 사회복지사 이지훈입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밝은 미소를 띤 젊은 청년이죠.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복지관을 둘러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모습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신임 사회복지사 이지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훈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그의 눈에 영숙 할머니가 들어옵니다. 그 많은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단연 빛나는 존재였죠. 영숙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활짝 웃으며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맑고 티 없는 웃음은 주변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긍정적인 모습에 감탄합니다. 어쩜 저렇게 밝고 건강하실까? 지훈은 영숙 할머니에게 깊은 호감을 느낍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만큼이나 깊은 연륜과 지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영숙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새로운 사회복지사 이지훈입니다. 참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영숙 할머니는 지훈의 인사에 환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하고 지내려면 힘들겠어.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흔들어줍니다. 그 순간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활짝 웃던 영숙 할머니의 눈빛이 스쳐 지나갑니다. 지훈은 그 짧은 순간 어딘가 모를 공허함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를 감지합니다. 웃고 있지만 웃고 있지 않은 듯한 미묘한 불일치. 지훈의 머릿속에 작은 의문이 피어오릅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눈빛은 지훈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그 눈빛은 쉬이 잊히지 않습니다. 지훈은 그날부터 영숙 할머니의 일상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농담, 그녀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합니다. 할머니의 행복이 진짜일까 하는 의문이 자꾸만 고개를 들죠. 그러나 영숙 할머니는 완벽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매일 아침 나는 행복하다를 외쳤습니다. 복지관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지훈의 시선을 느꼈는지 할머니는 애써 그의 시선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한 행복 연기를 이어갑니다. 마치 오래된 연극 배우처럼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가면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복지관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늘 푸른 마을의 미소천사로 칭송합니다. 지훈만이 그녀의 완벽한 미소 뒤에 가려진 그림자를 쫓습니다. 매일 나는 행복하다를 외치는 할머니의 모습 뒤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지훈의 예리한 관찰이 활기찬 마을의 이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어떻게 밝혀낼지 궁금증이 깊어집니다. 그녀의 미소는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70년 인생이 만들어낸 고독한 연기일까요? 늘 푸른 마을 복지관 미소정에는 여느 날과 다름없는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80세 김영숙 할머니는 오늘도 환한 미소로 복지관의 문을 열었죠. 나는 행복하다. 경쾌한 외침은 복지관 구석구석 울려 퍼지며 모두에게 긍정의 기운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이지훈 사회복지사의 마음 한켠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웃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쨍하게 느껴지는 날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지훈은 할머니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늘 활기 넘치던 그녀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지만 때로는 그 지나친 활기가 오히려 위태로워 보이기도 했죠. 혹시 평소와 다른 어떤 신호는 아닐까? 지훈은 할머니의 일거수일투족에 조금 더 세심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그런 지훈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는 듯 했습니다. 평소처럼 완벽한 행복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완벽함 속에 감춰진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순간순간 흔들렸고 입가에는 어딘가 모르게 지친 기색이 스치곤 했죠. 어느 날 오후 복지관을 나서려던 영숙 할머니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잊은 듯한 모습이었죠. 할머니, 혹시 잃어버린 물건 있으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괜찮다며 서둘러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지훈은 할머니가 앉았던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작고 낡은 손지갑 하나가 놓여 있었죠. 지갑 안에는 어르신 신분증과 함께 몇 장의 지폐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망설였습니다. 할머니가 곧 다시 찾아오실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할머니의 집으로 향해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이 물건이 할머니의 집을 방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생각이었죠. 복지관 업무를 마무리한 지훈은 조심스럽게 영숙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늘 푸른 마을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아담한 주택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지훈 씨가 여긴 어쩐 일이에요? 할머니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복지관에 지갑을 두고 가셨더라고요. 혹시 걱정하실까봐 가져다 드렸습니다. 지훈이 지갑을 건네자 할머니는 고맙다며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차가운 거라도 한 잔 줄까요? 잠시 앉아서 쉬어가요. 할머니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단정했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마치 박물관처럼 잘 꾸며진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 것 같은 분위기였죠. 거실 한쪽 벽면에는 오래된 책꽂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빼곡히 꽂힌 책들 사이에서 지훈의 시선이 멈춘 곳은 낡고 빛바랜 일기장 한 권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종이 색이 바래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였죠.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지훈의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저 낡은 일기장 속에 할머니의 진정한 모습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스쳤죠. 그의 손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향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서 읽었던 미묘한 공허함과 그림자가 어쩌면 이 안에 설명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훈은 혹시라도 할머니에게 들킬까 노심초사하며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죠. 일기장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지훈은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70년 전 10살 어린 소녀의 서툰 글씨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어서 빨리 죽는 날이 왔으면. 충격적인 문구였습니다. 해맑은 미소 뒤에 이런 깊은 절망이 숨겨져 있었다니. 지훈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저절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죽음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적혀 있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삶을 끝낼지에 대한 섬뜩한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지훈은 경악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늘 나는 행복하다. 를 외치던 미소천사 할머니의 모습과 일기장 내용의 극명한 대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반된 삶을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 완벽한 행복 뒤에 이토록 깊은 절망이 숨어 있었다니. 그는 할머니가 살아온 7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이 낡은 일기장에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부엌에서 할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화들짝 놀라며 재빨리 일기장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지훈의 마음속에는 할머니를 향한 깊은 연민이 자리 잡았습니다. 동시에 더 큰 의문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토록 긴 세월 동안 가면을 쓰고 살아왔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 깊은 비밀을 알게 된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따뜻한 차가 놓인 탁자 앞에 앉아 지훈은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이 드리운 그림자가 그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할머니를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회복지사 이지훈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죠. 그의 눈앞에는 선명하게 어제 발견했던 김영숙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 내용이 아른거렸습니다. 겉으로는 늘 나는 행복하다. 를 외치던 활기찬 할머니, 그 미소 뒤에 이렇게 섬뜩하고 절망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네요. 지훈은 불안한 마음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지훈은 책상에 놓인 일기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한 번 읽었던 내용이었지만 다시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저며 오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어서 빨리 죽는 날이 왔으면. 70년 전 10살 소녀의 서툰 글씨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깊은 고통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소녀는 끊임없이 죽음을 갈망했고 그 갈망은 평생 할머니의 삶을 지배해 왔습니다. 지우는 일기장 속에서 영숙 할머니의 지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는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꿈을 강제로 포기해야만 했었죠. 배우가 되고 싶다고 속삭이던 순수했던 열정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참히 꺾였습니다. 그는 그 절망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로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야 했네요. 자식들의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지워가며 살아온 세월이었죠. 일기장 곳곳에는 깊은 고독과 허무감이 먹물처럼 배어 있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실체는 바로 이 고독과 허무감이었음을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살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에게조차 희망을 강요하기 위해 행복 연기를 해왔던 것이었죠. 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 활기 넘치던 모습이 모두 연기였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덧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지훈의 시선은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붓으로 힘주어 눌러 쓴 듯한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은 꼭 실행. 이 세 글자는 지훈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암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할머니의 생명이 실제로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직접적인 경고였습니다. 지훈은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망설일 틈조차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과 의지가 그의 모든 두려움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할머니에게 이 일기장의 존재를 꺼내야만 했습니다. 어떠한 반응이 오더라도 이 위태로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늘 푸른 복지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 또한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환한 미소로 복지관 사람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었죠. 나는 행복하다. 매일 아침 외치던 그 활기찬 구호는 오늘따라 지훈의 귀에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평온한 모습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위태로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 아래 거대한 폭풍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온종일 할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할머니가 이상 행동을 보이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주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복지관이 잠시 한산해진 틈을 타 지훈은 영숙 할머니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조용하고 작은 상담실로 할머니를 모셨죠. 할머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앞에 앉았습니다. 지훈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쩌다 보니 할머니의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일기장이 할머니 것이 맞으실까요? 지훈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일기장을 본 영숙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순간적으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할머니는 표정을 관리하며 시치미를 뚝 떼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이건 뭔가 내 물건 같지는 않은데 지훈 선생님이 뭘 착각했나 보구먼.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일기장을 외면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반응에서 불안감을 읽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난밤에 이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할머니의 아픔과 지난 세월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군요. 지훈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토록 완벽하게 유지되던 미소천사의 가면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깊은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서렸습니다. 젊은 것이 뭘 안다고 남의 일기장을 함부로 봐? 당장 돌려주지 못해. 버릇없이 어디서 참견질이야. 할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억지로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지우는 그런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일기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읽은 마지막 페이지에 내일은 꼭 실행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발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70년간 숨겨왔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분노와 함께 수치심,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슬픔이 폭발했습니다. 내버려 두라고. 젊은 것이 뭘 안다고 감히 함부로 재단해. 내가 살든 죽든 내가 무슨 상관인데. 할머니는 거칠게 지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상담실 문은 열려 있었고 복지관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고함에 복지관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했던 미소천사 김영숙 할머니가 이토록 격렬하게 분노하는 모습은 누구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가면이 벗겨질 위기에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우는 당황했지만 할머니를 놓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머니를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강한 직감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의 얼굴을 밀치며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일기장은 할머니에게는 숨기고 싶은 자신의 치부이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보지 마. 아무것도 보지 마.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했잖아. 그녀의 울부짖음은 완벽한 행복 뒤에 숨겨진 깊은 절망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복지관 사람들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할머니의 절규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이지우는 그런 할머니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다친 마음이 폭발하는 이 순간, 과연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깊은 어둠 속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70년간 숨겨온 고통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지난밤 낡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잠 못 들던 이지훈 사회복지사. 내일은 꼭 실행이라는 섬뜩한 문구는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겉으로 늘 행복을 연기하던 김영숙 할머니의 모습 뒤에 70년간 이어진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지우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복지관 한적한 공간에서 마주선 두 사람. 지우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일기장의 존재를 꺼냈고 할머니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가 드러날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젊은 것이 뭘 안다고 참견이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지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그는 온몸으로 부딪혔습니다. 할머니는 몸부림쳤습니다. 완벽하게 쌓아 올린 행복의 가면이
산산이 부서질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지우는 그런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할머니의 손에서 70년간 쌓인 고독과 외로움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지훈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할머니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할머니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진심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꽁꽁 얼어붙었던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지훈의 눈물은 할머니가 잊고 살았던 따뜻함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70년 동안 그 누구도 할머니에게 이토록 진심을 다해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조차 외면했던 깊은 고통을 이제 막 만난 젊은 사회복지사가 알아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단단했던 마음의 벽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감정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려는 듯 할머니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복지관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할머니의 등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억눌러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 놓아 우는 할머니의 통곡 소리는 복지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슬픔, 후회, 그리고 한평생 자신을 외면하고 살아온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할머니의 옆에 앉아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할머니는 지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행복의 가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고통과 슬픔만이 할머니의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자아이가 무슨 그림이냐는 꾸지람만 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그렇게 싹을 틔우기도 전에 짓밟혔습니다. 결혼 후에는 오로지 남편과 자식들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고스란히 가족의 뒷바라지에 녹아들었습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그녀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자신을 다독이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는 방식이었고 또 다른 형태의 가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독과 허무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문득문득 찾아오는 허무함은 그녀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알 수 없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모두 성장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희생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행복하다 를 외쳤지 나 자신에게 하는 주문이었어. 그래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었거든. 하지만 정말 행복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 할머니의 고백은 지훈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여인의 삶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으로 점철될 수 있는지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평생을 억압당하며 살아온 영혼의 절규였고 끝없이 반복되는 허무함에 대한 고통스러운 자백이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 어떤 판단도 없이 오직 깊은 공감과 연민의 시선으로 할머니의 아픔을 보듬었습니다. 할머니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자식들이 성장했고 남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었죠. 복지관의 많은 어르신들도 할머니의 미소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지훈의 따뜻한 위로는 할머니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이 마냥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는 말에 할머니의 눈빛에 희미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용기를 내보세요. 7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오직 할머니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찾아보세요. 나 자신을 위한 삶. 할머니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말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던 습관이 너무나 견고해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말 속에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닫힌 줄 알았던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나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희망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굳어진 습관과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할머니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과연 이 희미한 희망의 씨앗을 용기 내어 키워낼 수 있을까요? 70년 만에 마주한 진정한 자기 자신, 그녀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지훈의 진심이 만들어낼 기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을 짓눌렀던 한 맺힌 고백. 영숙 할머니의 삶은 마치 얼어붙었던 강물처럼 이지훈 사회복지사의 따뜻한 손길에 비로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슬픔을 토해낸 후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희미한 빗줄기가 스며들었죠. 하지만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지훈은 할머니의 굳게 닫힌 마음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복지관을 찾는 할머니에게 조용히 다가가 젊은 시절 할머니가 좋아했다던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복지관에 작은 미술 동아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림 솜씨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붓 가는 대로 그려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며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며 손살에 치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꾸준한 설득과 진심 어린 눈빛은 마침내 할머니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늘푸른 마을 복지관 한쪽에 작은 미술 동아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처음에는 쭈뼛거렸지만 캔버스 위에 물감을 짜고 붓을 드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거짓말처럼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었던 보물을 찾은 아이처럼 할머니의 얼굴에는 순수한 열정이 피어났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할머니를 따라 하나둘 동아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그림을 보며 웃고 지난날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지관은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영숙 할머니의 캔버스 위에는 그녀의 70년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처음에는 잊혀진 듯 흐릿했던 기억들이 붓끝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어릴 적 살았던 고향의 푸른 강물과 넉넉한 들판,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했던 아궁이의 온기, 소꿉친구들과 뛰어놀던 골목길의 풍경이 화려한 색채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첫사랑의 풋풋한 기억, 자식들에게 미처 전하지 못했던 사랑과 미안함의 메시지도 그림 속에서 비로소 자유롭게 표현되었습니다. 때로는 격정적인 붉은색으로, 때로는 고요한 푸른색으로 그녀의 억압되었던 감정들이 캔버스 위에 자유롭게 분출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늘 푸른 마을의 미소천사라는 가면이 천천히 벗겨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꾸며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붓 한 번, 물감 한 방울에 담긴 진심이 그녀의 내면 깊숙한 상처들을 어루만지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림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에 감탄했습니다. 늘 차분하고 완벽하게 웃던 할머니가 때로는 그림이 뜻대로 되지 않아 투덜거리거나 좋은 색을 발견하면 아이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녀의 진정한 행복은 복지관의 다른 노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을 전파했습니다. 어느새 복지관에서는 작은 미술 전시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숙 할머니와 동아리 회원들이 정성껏 그린 그림들이 벽에 걸렸습니다. 복지관의 문은 활짝 열렸고 늘 푸른 마을 주민들과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들도 오랜만에 복지관을 찾아 그녀의 그림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각자의 삶과 추억이 담긴 그림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숙 할머니의 마지막 그림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그림은 더 이상 과거의 고통이나 허무함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캔버스 한가운데에는 강렬하고 찬란한 태양이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양 아래로 푸른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들판 위에는 활짝 웃는 한 여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형언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바로 영숙 할머니,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생기 넘치는 빨강, 평화로운 초록, 희망을 상징하는 노랑 등 다채로운 색감으로 표현된 그림은 희망과 삶의 아름다움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70년간 억눌렸던 삶의 환희가 마침내 캔버스 위에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림 앞에 선 영숙 할머니는 어느 때보다도 환하고 진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는 행복하다 고 외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와 그림 자체가 진정한 행복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지우는 말없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둘 사이에는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깊은 공감과 감사의 마음이 오갔습니다. 늘 푸른 마을은 영숙 할머니의 변화로 인해 더욱 따뜻하고 희망찬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과 새로운 시작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었죠. 삶의 마지막 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찬란한 내일을 그릴 용기를 전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영숙 할머니는 이제 완벽한 행복 연기가 아닌 진정한 삶의 화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여운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